그 왜 박명수 씨 어록 중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다 처음 낳는 거고 엄마라는 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용기가 없나 봐요. 어른이 될 용기가 없어요. 내가 진짜 어른이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인 롤플레잉 중이라고 생각을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도파민 터지는 얘기들 우리만의 시선으로 나누는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미림, 스토리텔러 희수입니다. 미림씨 요즘 뭐 챙겨보시거나 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요즘 폭삭 속았수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거 보면서 눈물 안 흘린 분들이 없으시던데 수씨는 혹시 보셨어요? 전 사실 이렇게 풀 버전으로 보진 않았는데 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짤막하게 왜 쇼츠 이런 걸로 뜨는 거 봤는데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힐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드라마 자체가. 그래서 저도 잠깐 봤지만 뭔가 되게 무해하면서 몽글몽글해지는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복수하고 라이벌이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가 없는데도 그냥 그 제주도민들의 삶을 흘러가는 대로 보여주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감동이 있고 와닿더라고요. 뭔가 그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 그래서 뭔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이 들어가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되게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이 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즘 부쩍 자주 하게 되는 얘기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감정에 대해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왜냐면 또 저희가 이제 막 30대가 되면서 또 생각나는 그런 나만의 생각이라던가 감정이 또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또 어른 같지도 않은데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요?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 스스로를 이제 2말 3초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뭔가 10대나 20대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스스로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제 일상 루틴에서 가장 밀접하고 제일 데일리하게 하는 게 스킨케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10대랑 20대 때는 약간 가벼운 수분감 충전해주는 그런 제형의 그런 스킨케어를 했다면 요즘에는 왜 이렇게 건조한지 그런 것만 바르면 금방 날아가서 무조건 약간 리치하면서 약간 오일리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막 탄력, 막 주름 개선 이런 기능이 부가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기초 제품들을 좀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림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 스킨케어를 바꾼 적은 없는데 확실히 피부의 탄력도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거울을 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아. 눈살이 뭔가 처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네. 원래 나이 들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찝거나.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편인데도 뭔가 눈 끝살이 약간 내려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 따라. 그리고 제가 원래 쌍수를 한 8, 9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풀려가지고 한쪽을 계속 쌍태를 붙이고 있어요. 어느 쪽이요? 이쪽이요. 몰랐어. 네. 진짜 맨날 붙이니까 너무 피곤하고 이거를 붙이고 나니까 화장할 수가 없어요. 이 위에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나. 능력자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쌍수를 또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동안 편이 있어요. 그 어그로를 끌었던 그 편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동안 소리를 그래도 가끔 듣는 거의 비결 중에 하나가 폼롤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폼롤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얼굴을 덜 처지게끔 노력하고 있고 또 저는 근력 운동이 그래도 온몸의 탄력을 증진시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나름 되게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집에서 사부작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만큼 막 생일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날인 거 마냥 그렇게
또 챙기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맞아. 그래서 뭐 솔직히 뭐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보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내 생일이 뭐 대수라고 매년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미림 씨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나이가 들어갔다는 거의 증거 중에 하나가 카톡 알림을 끄는 거. 카톡 생일 알림 있잖아요. 그 위에 뜨는 거? 네. 저는 그걸 꺼놨었거든요. 진짜요? 제 생일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데 자꾸 뭘 주거나 막 메시지 오는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 제가 워낙 잘 다른 사람들 생일을 못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을 원래 그냥 알고 기억해주는 사람들한테만 축하를 받고 싶고 막 굳이 그 알림이 떠서 그걸 보고 막 억지로 연락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딱히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도 저의 생일을 몰랐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지나가고 싶어. 그 정도까지? 좀 그래도 축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축하는 해줬으면 좋겠지만 막 사실, 대단한 날로는 취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친한 친구들은 그래도 다 알 맞아, 것 맞아. 같고 그리고 미리 말을 해요. 나 오늘 생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말을 하는 것도 뭔가 콩고물을 바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 잘 안 하긴 해요. 그래? 그러면 선물 뭐 사줄까? 이렇게 바로 또 물어보고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점점 나이 들면서 안 받고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 2년 전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는데 전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더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의무감이 되니까 더 그 의미가 변질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맞아. 막 그때만 돌아오면 대체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1년이면 빨리 가는지. 맞아, 1년 너무 빨리 가. 사주고 싶으면 사주는 거고 그냥 뭐 밥 사줄 수도 있고 약속 만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뭔가 물건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맞아. 안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딱히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됐어. 안 해서 네. 좋아요. 저도요.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너 생일이니까 내가 만나서 밥 사줄게. 뭐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안 바라도 되고 나도 안 챙겨도 되고.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서운하거나 이런 감정은 전혀 없거든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쿨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가?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제 우리 나이 또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서운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 점점 이게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 그쵸? 맞아. 그리고 이제 생일을 좀 덜 챙기다 보니까 희수 씨는 또 나이가 헷갈리신다고. 약간 한 27, 한 28 이럴 때 나이 헷갈리지 않았어요? 네, 7부터 헷갈려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한 27, 28 이럴 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27이었나? 28이었나? 이게 그러니까요.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른들이 뭐 땡땡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 예전에는 사실 왜 저렇게 물어보지? 그냥 내 나이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했는데 이제 점차 저도 그게 어쨌든 그 만 나이가 또 생겼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플러스 나이 헷갈림 이 두 가지 이슈로 저도 자연스럽게 저 96년생이에요 하면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저도 점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헷갈려지는 그 순간이 오는 것 같긴 해요. 뭔가 나이를 먹으면은.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좀 바뀌게 된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 약간 자아 성찰되는 모먼트 뭐 이런 것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이력서를 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쓰면서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쵸. 네. 그렇게 막 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다녔다 뿐이지 남들이 회사 다니는 기간에 맞아요. 그 사이 한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경험들을 내가 엮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나를 돋보여야 되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룬 게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아직 모은 돈도 진짜 없고
레벨 1에 머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정말 그냥 시작 단계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조급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희수 씨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4년 차 되지 않았어요? 그쵸, 이제 4년 차죠. 4년 차잖아요. 3년 꽉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 막 5년 차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한 친구도 많으니까 뭐 팀장인 친구도 있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지금 너무 꼬꼬마 느낌인데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뭐 다양한 걸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이 좀 들었고 또 한 32에서 3 정도 되면은 결혼병이라는 게 그때 돋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네. 결혼에 대해서 진짜 막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올해랑 내년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이라는 거 나도 생각이라는 거라도 해봐야 되나?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인데 뭔가 진짜 그 결혼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걸리신 편이에요? 걸리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결혼 관련된 콘텐츠 같은 거 이제 인스타 같은 거에서 봤으면은 뭐 나랑 진짜 상관없는 거니까 막 그냥 넘기고 끝까지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막 뭐 스드메 뭐 가격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신부 입장하는 거라던가 뭐 그런 홀 같은 거 예쁜 홀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 예쁘네 이런 생각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서 내 일이 될 수도 맞아. 있다라는 생각을 결혼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땅땅. 감사합니다. 근데 막 자기가 특별한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고 엄청 급하게 결혼한 친구들이 은근 있대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인데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 시즌에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그쵸. 조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너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이를 낳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바뀌어요?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런 남자 1, 여자 1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 그냥 좀만 지나도 알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게 네. 한꺼풀 벗겨지면은 네.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게 끝까지 가면 정말 맞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결혼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봤을 때 크리티컬한 게 없는 사람이면 결혼할 뻔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여가지고 사실 이 결혼 정년기라는 게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병이라는 게 생기나 봐요. 진짜 그나마 젊고 예쁠 때 결혼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주의라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애를 보는 게 전 젊을 때도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늙어서 내가 애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쵸. 누구한테 맡기자니? 그럴 만한 내가 재력이 미래에 될까라는 고민도 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애인데 내가 좀 봐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맞죠. 출산을 생각을 한다면 맞아요. 너무 늦어지지 않는 게 좋죠. 본인 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 뭐 그런 기준이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드는 이 다른 친구들과의 뭔가 격차 이런 것들은 좀 조급함을 다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40 넘은 분들이 30 되게 젊다고 되게 맞아요. 어리다고 왜냐면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도 뭐 40 초반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쵸. 네. 응축해서 하면은 당연히 마흔에 대학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요즘에도 진짜 너무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진짜 늦었다고 그 왜 박명수 씨 어록 중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네. 그래도 너무 늦지는 않고 우리 지금 아주 젊다. 희수 씨가 폭삭 속았수다 쇼츠 보셨다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 있다고. 딸이 출산을 해가지고 입원을 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거죠. 네. 이제 간병을 하려고 딸내미 출산을 한 엄마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그냥 어린 아기처럼 막 어리광 부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출산을 한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아기나 다름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거는 뭐지? 왜 부모가 되면은 진짜 어른이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그런 장면을 보면은 실상은 그냥 내가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그냥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진짜 동감해요. 진짜 철이 안 든 것 같은 거예요. 저도요. 아이를 낳는 것도 다 처음 낳는 거고 엄마라는 게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가 됐고 그냥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한 용기가 없나 봐요. 어른이 될 용기가 없어요. 회사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 이 상황에서. 맞아. 아니 회사에서도 내가 진짜 어른이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약간 내 스스로가 직장인 롤플레잉 중이라고 생각을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숙하고 정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나 진짜 그냥 어른 흉내를 내면서 회사의 한 부속품처럼 들어가서 뭔가 회사원인 척 흉내를 내고 있는 느낌? 나는 프로페셔널한 지금 직장인을 연기하는 중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 앞에서 나오는 모습을 하면 우리 솔직히 그냥 되게 초딩 같지 않아요? 희수 씨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왜 우리 약간 대화 수준도 저는 20살 초반에 했던 그것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항상 진지충이었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 그냥 우리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똥 얘기, 오줌 얘기, 막 방구 얘기 이런 거 생리현상 관련된 그런 얘기에 아직도 여전히 막 깨르르 웃고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달라지지 대화하는 않았다.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 제 나이가 이제 30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제 나이 때 제가 6살이고 애가 그- 일찍 나오셨네. 둘째가 2살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 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싶은 이런 철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이 일을 하기 싫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맞아, 그것도 맞아.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 세대가 너무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너무 살기 힘드신 것 같고 이 생애 주기가 계속 밀리잖아요. 맞아. 30이 됐는데 이제 입사한 사람들 여기 있는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아직도 약간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맞아 우리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밥벌이는 제가 하니까 근데 완전 전 생백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백수.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밥벌이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 대신 저는 저희 집에 일정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내긴 해요. 왜 예를 들면은 관리비라던가 이런 거 저희는 다 분담을 해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반 정도 캥거루 같아요. 살짝 걸쳐있구나. 다리가 네, 살짝 나와 있구나. 걸쳐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요즘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막 그래서 왜 부모님이 막 오히려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왜 독립을 안 하니? 아니 근데 제발 나가라 이렇게.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나가서 살면 얼마나 내가 쪼들릴지 아니까 맞아. 못 나가게 되는 것 돈을 같아요. 못 모아 나가면은 일단은 맞아요. 다 월세니 뭐니 이런 걸로 나가니까 돈을 모으려면 일단 부모님한테 붙어 살아야 되는 거야. 저희 엄마한테 꼭 붙어 살려고요. 결론은 그렇게. 네. 그래서 엄마랑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래서 진짜 철이 안 든다고 하나 봐. 요즘 저속노화, 노화 수용 이런 키워드가 많이 핫하잖아요. 무조건 젊어 보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잘 나이 들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반영된 키워드 같아요. 너도 저속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네. 사실 저속노화 선생님을 보면은 저속노화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선생님 몇 살이시지? 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이가 더 많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노안이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드시면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면 저속노화에 성공하신 거죠. 그분이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이
지금 정도면 아 저속노화가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건데 아직은 그분의 나이대가 아직 애매하다. 맞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저는 타고난 게 대부분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타고난 것도 진짜 있죠. 그래도 비교적 왜 동양인들이 서양인보다 좀 동안 페이스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진짜 DNA적으로 타고나는 그 뭔가가 있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저속노화 정유현 교수님 채널 보고 식단 같은 거 좀 만들어 먹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좀 찾아 먹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 요즘에 좀 핫했던 생 양배추에 네. 조미김 넣고 네. 이제 거기에 들기름 네. 넣고 뭐 깨 넣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를 해먹는 게 또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그거 좀 식단 챙겨가서 먹긴 하는데 확실히 그게 간이 세지가 않다 보니까 그 양배추 본연의 맛이랑 들기름의 그 고소한 맛 이게 확실히 살아나서 진짜 이렇게 먹으면은 건강해지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한 음식 네. 먹으면은 덜 늙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모르느냐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샐러드를 먹더라도 왜 네. 드레싱 들어간 샐러드 네. 이런 걸 먹으니까 네. 이제 실생활에서 이렇게 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아. 있는 식재료만으로도 꽤나 괜찮은 맛의 샐러드를 구현해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뭔가 그렇게 저속노화 하려면 내가 대단한 뭐 식재료를 사서 네. 대단하게 해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일상 속에서 우리 집에 다 있는 식재료 가지고도 저속노화 식단을 해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알려주시려는 의도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 친구도 되게 저속노화 선생님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핫해서 편의점에서 콜라보 해가지고 저속노화 도시락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어, 좋은 것 그 같아요. 좋아요. 뇌에 딱 박혀가지고. 노화를 저속시켜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안이 된다. 이건 아니고 시계를 비교적 천천히 가게 해준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네. 늙어가고 싶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요즘 더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니어들도 왜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시니어 산업 쪽에 살짝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런 클래스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모델 워킹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막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약간 젊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저런 게 진짜 잘 늙어가는 활동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속노화 선생님 맹신하면서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는데 미림 씨는 뭐 미림 씨만의 이런 건강 식단이나 약간 노화를 늦추는 노하우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없어요. 아 왜요? 없는데. 나름 동안 페이스시잖아요. 아무래도 체중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적인 것 빼고 생각을 해서 잘 제가 봤는데 먹는 거에 부지런한 사람이 체중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말로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행동까지 게을러가지고 잘 이어지질 않아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속노화 식단도 보면은 되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못 따라요. 그거. 그냥 안 먹고 말지 이러고 그냥 밥 먹고 끝내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노선이 다르다 해야 될까? 그 사람들과 저의 노선이 완전 다르고 저녁을 먹고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점심 먹고 근데 다 그러지 않아요? 전 점심을 좀 많이 먹었을 때는 집에 왔을 때 그렇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약간 후회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꾹 참고 그냥 얼른 자버리죠. 그럼 이제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되죠.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저녁에 먹어야 대신 돼. 아침을 안 먹는다. 그리고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체감은 안 되고 그 34부터 확 늙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미림 씨는 34시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때 몇 살이었지? 그게 먼저 온 다음에
서른넷. 한 20대 후반쯤에 네. 내 몸무게가 네. 평생 간다. 약간 이런 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내가 최저점으로 맞춰두지 않으면 어쨌든 앞으로는 뭐 호르몬 때문이든 네. 뭐가 되든 더 앞으로 솔직히 나이살이든 찔 일밖에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의 나의 평균 몸무게를 좀 맞춰놔야지 오. 그게 좀 비교도 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나요? 저 지금은 진짜 팍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일정 몸무게 이상으로.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 계속 약간 주기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식이 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 다이어트를 안 하고 먹었을 때 막 뭐 2, 3kg씩 찐다던가 막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비교적. 그래서 한 1, 2k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요즘에는 뭐 35 넘어도 20대 같은 언니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갑자기 막 8 몇 막 이렇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약간 이렇게 되는 안 경우가 보이는데?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35 넘어서 나이가 티가 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는 티가 나야 돼요. 나야 정상이고 그렇게 나이 먹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아요. 그래도 뭐 그거를 딱히 저도 막 나이 먹는 거를 막 부정하고 싶고 막 이렇진 않고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거에는 꼭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답게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듣는 분들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들어주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 등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14번째 사이드비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팟빵, 스포티파이까지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알차고 도파민 터지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